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4K 마우스는 과연 어떨까요? 제가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단돈 2만원 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마우스가 과연 4K급 성능을 제대로 내주는지, 과연 무슨 센서를 쓰는지와 함께 가성비가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싸구려 마우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내구성이 어떤지까지도 살펴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it코스트고요. 구독과 함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무슨 제품인지부터 알아보죠. 다얼류의 A950G 4K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4K 기준으로 가장 저렴한 마우스고요. 오픈 마켓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2만원대에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이 다얼류라는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국의 브랜드로 주로 게이밍 마우스와 키보드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을 출시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정발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죠. 아무리 가성비 제품을 낸다고 하지만 국민 마우스라고 불리는 로지텍의 G304보다도 저렴하고 3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잠자리 마우스보다도 저렴한 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언박싱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단단하게 비닐 실링 되어 있고요. 커터칼로 부드럽게 뜯어주고 박스를 열어보면요. 이 외부 커버가 꽤나 빡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박싱을 하실 때 찢어지지 않게 유의하시고요. 상자 자체는 들어 올려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열게 되면은 내부에 마우스 고정용으로 스펀지가 하나 윗부분 상자에 붙어있게 되고요. 구성품 자체는 마우스 본품 하나와 4K 마우스 동그리가 처음에 눈에 보입니다. 마우스의 경우에는 저는 아이스 블루 색상으로 시켰고요. 동그리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색상에 맞게 흰색으로 동봉된 모습입니다. 참고로 1K 제품도 있습니다만 1K 제품을 시키게 되면은 해당 동그리는 빠진 채로 동일한 마우스를 넣어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니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싸구려 플라스틱 포장재를 들어 올리면요. USB A to C 케이블 패브릭으로 하나 되어 있고요. 편지 봉투처럼 생긴 포장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 편지 봉투에는 설명서 하나와 2개 그리고 마우스 피트와 그립 스티커가 포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봤고요. 전체적인 버튼 구성과 함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자체는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에 코팅이 된 반광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팅 덕에 빛이 그렇게 많이 반사되지도 않고요. 싸구려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휠이 위치한 곳 위아래로는 유광 플라스틱이어서 빛이 그대로 반사되고요. 쉘과 클릭부 사이에는 간격이 꽤나 있어서 먼지나 손때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좋아 보입니다. 이 점은 다소 아쉽네요. 추가적으로 휠 부분에 무슨 지압판 마냥 돌기를 박아 놓아가지고 휠을 사용하실 때 꽤나 거슬리지만 손가락 건강에는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직각 휠이 아니어서 손가락 부담은 조금 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좌측을 볼까요? 좌측에는 사이드 버튼 2개와 함께 꽤 넓은 공간으로 손가락을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자리 마우스 R1 프로 맥스와 비교하자면 이 정도의 공간 차이가 나게 되고요. 아마 마우스 자체가 등이 높아서 이렇게 생기는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단부에는 동글, 유선, 블루투스 3개의 모드로 전환 가능한 버튼과 함께 DPI 변경과 블루투스 페어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브 버튼 총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모서리 쪽에 작은 피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나오네요. 아마 마우스 슬라이딩 정도를 변경하거나 두께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 변경하라고 이렇게 추가적인 피트를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줬으니까 한번 바꿔 껴보고 뭐가 다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확실히 바꿔 끼게 되면 기존의 피트보다 더 마찰감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피트 자체의 두께나 재질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마우스 자체가 중앙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우스 피트도 한번 바꾼 김에 실사용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실사용을 좀 오래 해보고 왔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총 3개의 마우스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무게인데요. 다얼류의 A950G는 55g의 무게를 지녔고 잠자리 마우스와는 비교해서 비슷한 무게를 보여주는 반면에 로지텍 마우스와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G304가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반면에 잠자리와 다얼류는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적은 무게와 함께 C타입 충전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충전 C포트가 쉘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부 케이블이 안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다얼류는 케이블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서 확실히 이 점은 편했습니다. 배터리 얘기가 나온 김에 이 2개의 배터리 용량은 각각 300mAh와 500mAh였고요. 4K로 1시간 사용 시 다얼류는 약 95%로 잠자리는 2시간 사용해야 95%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둘 다 5% 단위로 표시를 해줘가지고 정확한 잔량은 확인하기 힘들었지만요. 대충 이 정도다라고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K로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 시간은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고요. 아쉽게도 건전지를 사용하는 G304의 배터리 잔량은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했습니다. 이제
쉘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올류 A950G는 옆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타원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등과 함께 높은 엉덩이를 보이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위에서 보았을 때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흔한 마우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론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즈를 지녔으며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났습니다. 다올류의 무게중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드 버튼의 중앙 근처에 좌우 무게중심축이 잡혀 있고 휠 아래를 중심으로 상하 무게중심축이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은 매우 잘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립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 크기는 대충 이렇게 되고요. 제가 그립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삼그립이라고 그러나요? 손을 완전히 펴서 쥐게 되면은 손꿈치 부분이 마우스 패드에 닿게 되거나 그렇다고 손을 약간 위로 올리게 되면 손가락이 마우스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손을 완전히 펴고 잡기에는 크기가 다소 작았습니다. 손 끝부분만 걸치는 팜클로 그립이나 클로 그립에 대해서는 편하게 파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팜클로 그립으로 잡다 보니 확실히 등이 낮아서 중앙에 너무 많은 공간이 생기는 아론 프로 맥스보다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만 마우스를 잡는 핑거 그립의 경우에는 마우스의 엉덩이가 높고 중앙에서 옆면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높이가 있어서 그런가 계속해서 마우스 뒷부분이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클릭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리 마우스와 비교해서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한 번에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올류의 클릭압도 낮고 클릭감도 훨씬 좋았습니다. 다만 휠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쉽게도 웹에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 않아서 반드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전용과 통합 소프트웨어로 나뉘게 되는데 저는 통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드라이버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우선 현재 사용 중인 마우스가 뜨게 되고요. 연결 방식, 대략적인 배터리 잔량과 함께 현재 사용 중인 프로필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마우스 키별로 이렇게 매크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프로필도 여러 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I 기능 당연히 있습니다. 200부터 26000까지 최대 5단계로 나눠 설정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는 폴링 레이트를 최대 4000까지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유선 연결을 하면 1000까지만 지원을 하고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250까지만 연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선으로 4000까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폴링 레이트 웹에서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1000 당연히 되고요. 2000도 잘 뽑히고 4000도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소프트웨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션 싱크는 이제 마우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입력 지연 시간이 늘어난다 하고요. 선택 모드에서는 절전 모드와 성능 모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킹 거리는 바닥에서 마우스가 조금 떨어져 있어도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능인데 제가 이걸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낮음부터 높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고 이렇게 낮음 아니면 높음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높음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진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낮음으로 두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거리 모드는 동글에서 마우스가 얼마나 멀어져도 동작을 잘 하냐라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걸 끄고 동글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쓰시는 게 신호 간섭도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 성능도 더 잘 나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시간은 버튼을 누른 후 PC가 버튼을 수신하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값은 8ms지만 1ms로 바꿔도 엄청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그런 건지 실제로 빨라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시간 판단이 중요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1ms로 두시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보면요. 배터리 잔량과 함께 DPI 조명 모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품질 자체는 꽤 나쁘지 않았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요. 끄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4K로 두고 쓰면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는데 이것까지 키면은 배터리가 정말 엄청 빨리 닳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키를 사전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매크로나 텍스트 사전 입력 같은 것들도 저장해서 매크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15초만 지나면 바로 드라이버에서 마우스를 오프라인 상태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설정할 때 꽤나 불편했습니다. 별도로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요. 소프트웨어를 설정하실 때 이 부분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우스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분해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고요. 하단에 고무 피트를 드러내게 되면 4개의 나사가 있게 되고요. 4개의 나사를 전부 일단은 풀어내줘야 됩니다. 전부 풀어낸다고 이게 바로 들리지는 않고요. 안쪽에 한 번 더 쉘이랑 바닥이 맞물려 있어서 헤라 같은 것들로 이 파일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내부에 깃반 하나와 함께 사이드 버튼 쪽에 작은 깃반 하나가 있고 그리고 바닥에 배터리가 놓여있게 됩니다. 자, 우선 센서를 보겠습니다. 센서를 보면은 픽스아트사의 PAW3395를 사용하고요. 잠자리 마우스와 동일한 칩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투스 칩을 보면요. 노르딕사의 NRF52833을 사용하는데요. 잠자리에 들어간 NRF52840의 염가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사용에는 큰 체감이 없는 그런 칩인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위치도 한번 보았습니다. 스위치는 일단 좌클릭과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후아노사의 투명쉘 화이트닷을 사용했고요. 휠은 후아노사의 제품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블랙쉘의 레드닷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버튼 쪽도 확인해 봤는데요. 사이드 버튼 쪽은 블랙쉘의 화이트닷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릭과 힐, 사이드 버튼이 모두 다른 스위치를 사용해서 키감과 키압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는 밑부분이 뜯기지 않아 편집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분해를 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300mAh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해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구성 테스트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샷건을 치는 상황을 대비해서 마우스를 들고 내리쳐 볼 겁니다. 총 10번을 내리쳐 볼 거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고장날 줄 알았는데 멀쩡하길래 조금 더 내리쳐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 내리쳐줬을 때 흠집도 안 나길래 그냥 몽키 스패너로 때려주기 시작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때려줬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쩡해가지고 내구성은 이쯤 하고 원따봉을 드리는 채로 콜라도 한번 부어보았습니다. 콜라에 담그다시피 하면 맛이 갈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살짝 부어본 다음에 정상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원은 계속 켜놓은 상태고요. 콜라를 부은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닦아내고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내부 마감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된 것인지 말짱하게 동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입니다. 마우스로 제 채널에 구독을 누르고 첫 100명의 구독자 중 한 분이 되시는 타이밍이 말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괜찮은 센서에 무난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4K를 뽑아주는 좋은 마우스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단단한 쉘에 저렴한 티도 나지 않고 나는 손이 좀 큰 편이다 그리고 클로 그립을 사용한다 라고 하시면 이만한 가성비 마우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이 좀 작으시다면 A950G보다는 잠자리 마우스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팜 그립을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큰 마우스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쉬운 점들도 있긴 했습니다. 휠과 휠 클릭의 느낌이 정말 저렴하고 디자인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휠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온다면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무 피트를 별도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고무 피트를 자주 교체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등과 엉덩이가 높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께서 만약에 그립을 잡고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새끼손가락이 조금 아파올 수 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정말 빨리 닳았습니다. 1시간만 사용해도 5%가 닳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를 못 버티는 수준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진짜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상 다원류의 A950G 4K 마우스였습니다. 꽤나 괜찮은 마우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물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코스트가 가성비 물건인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봅시다.
된다.